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흔히 우리가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을 공부할 때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군대에 대한 비유를 좀 드려서 그 역할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 다음에 도파민, 아세틸콜린, 또 하나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비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뇌에 광범위하게 여러 곳으로 서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군대로 비유를 드리면 뭐 간부들의 숙소에서 예를 들어서 기상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곳으로 파견이 돼서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일병들의 내무반에서 각각 그 작업 장소로 파견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각각의 병사들의 그 내무반 숙소에서 뭐 기상하고 나서 이렇게 각각의 일터로 가는 그런 거에 이제 일단 비유를 드리면, 각각의 이제 신경전달물질이 특정한 부위에서 분비가 돼서 광범위하게 자기가 이제 배정된 곳에 가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세로토닌을 살펴볼 건데, 세로토닌은 이제 한 번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경로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뭐 집중력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또 이제 변연계라고 하고 감정에 관계된 그런 것으로 이제 분비가 되면 공포학습이라든가 정서, 불안 조절, 뭐 어떤 분위기, 기분,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작동을 하고, 또 이제 시상하부 쪽으로 가면 뭐 식욕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체온 조절, 또 뭐 운동계로 가서 운동에 관계된 내용들, 또 이제 척수로 내려와서 통증, 그리고 뭐 시각로에서 광주기, 이렇게 벌써 이것만 이야기해드려도 벌써 이제 그 화면을 닫고 싶을 만큼 이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번에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흔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세로토닌이란 말을 못 들어본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뇌의 각 부분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파견된 병사는 식당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사격장에 파견된 병사는 사격장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각각 어느 해당 부위로 갔을 때 그 분위기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어떤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세로토닌은 맥가이버 같은 만능병, 그리고 뭐 내무반이나 병영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어떤 뭐 그런 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나오는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해서 심장이 뛰고 막 흥분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육체적인 강한 힘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전적인 전투병의 비유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청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는 훨씬 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이 안 오고 자꾸 불면에 시달리는 것도 우리 몸을 자꾸 신경을 깨우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 집중이라든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 반응을 뇌에 강력하게 각성을 시키기 때문이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포라든가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고, 몸에서는 또 심장이나 폐를 강하게 움직이고 근육에 힘을 가내서 포도당 같은 것도 이렇게 내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반응을 실제로 유발하는 것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상하부에 대한 작용도 이제 전투병의 어떤 업무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손해나 이런 것에서 운동에 관계된 더 나은 운동 조절을 해야 되고, 척수로 가서 우리가 이제 뭐 사자와 싸울 때라든가 전쟁 중에는 통증, 일시적인 나의 관절염이라든가 피부의 상처는 무시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통 반응에도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호전적인 전투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똑똑한 행정병,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아세틸콜린이 잘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약이 치매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주의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매에 관계된 어떤 것이 있을 때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들이 우리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에 기저액에서 뭐 피질 경로, 이런 뭐 경로 자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은 일반인이 알 필요도 없고 이런 내용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세틸콜린이 주의 집중력, 학습, 지각 민감도, 이렇게 기억을 형성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기억을 인코딩 한다거나 각성 상태 유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필터링을 한다거나,
또 이제 보상에 관계된 도파민 뉴런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그리고 이제 근육의 수축이라든가 근긴장을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는데, 여러 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제 똑똑한 행정병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로도 비유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듣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도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감을 좀 잡으시겠죠. 그리고 도파민은 포상 담당경입니다. 흔히 이제 도파민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신경전달 물질이고, 우리가 어떤 보상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몸이, 행동이, 생각이, 감정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 중에 복직 피계 영역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유명해서 측좌핵이라든가 이렇게 옆에 이제 보상과 관계된 신경 핵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제 쾌감이나 동기부여, 중독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과 관계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전에 전전도 피질에 가서는 그런 보상 가치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운동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도파민의 이제 주로 역할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안 나왔는데, 히스타민의 경로도 아까랑 비슷하게 그 네 가지 신경전달 물질과 비슷하게 광범위하게 이제 뇌로 퍼지게 되고, 히스타민은 이제 오렉신이라고 하는 어떤 기상 시계가 띠르릉 울리면 전부 다 군인들을 깨우는 기상 나팔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의 각성 상태를 조금 더 수면과 다르게 증가를 시켜서 지금 일과 생활을 하라고 알려주는 뭐 그런 거에 비유를 하면 히스타민의 어떤 역할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히스타민은 말초나 이렇게 피부 같은 데서 뭐 간지러움이라든가 국소 부종이나 혈관 발작 같은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뇌에서는 이렇게 단 한 군데에서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런 튜브로 마밀라리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각각의 신경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성이나 주의 집중, 감정 조절, 생체 리듬 조절 이런 거와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성 각성이 아닌 차별화된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방 안에 어떤 불을 점점 더 밝게 키우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더 포커스해서 더 밝게 비추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변을 오히려 더 어둡게 하고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신경계에서 라테랄 이니비션이라고 흔한 어떤 집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실에서 손전등으로 특정 물체만 비추듯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각성을 하도록, 정보를 처리하도록 형광펜을 칠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세틸콜린의 일반적인 역할이고, 히스타민은 이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방 안의 경고등, 그러니까 어둠을 차단하고 계속 뇌를 깨우는 아까 기상나팔병이라고 한 그런 것이고, 도파민은 보상 있는 표적을 향해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느낌. 그러니까 저쪽에 뭔가 나에게 대한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탐색을 해서 비추는 어떤 거기에 또 주의를 집중하고 그쪽으로 몸이 가도록 끌고 가는,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지금 긴급 호출을 받고 데프콘이나 뭐 진돗개 같은 게 발령이 돼서 바로 이제 완전 맥시멈으로 몸을 흥분시켜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고, 세로토닌은 맑은 날씨처럼 안정된 기분의 배경 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무반 분위기나 병영 분위기를 조율하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을,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그런 몸의 신체 상태를 조절하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장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몸에 어떤 안정된 분위기를 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어떤 역할에 더 집중을 맞춘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손전등이나 형광등에 비유를 해서 이 정보가 중요하니까 집중하라 이런 의미고, 히스타민은 방 안에 이제 깜빡이는 경고등처럼 자면 안 돼, 빨리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도파민은 이제 보상 레이더나 포상 추적기처럼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우리 몸을 이끄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지금 비상 사이렌이 울려서 빨리 바로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떤 신체적인 작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신호고, 세로토닌은 이제 감정 온도 조절기, 기분 평형추, 그래서 지금의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과하지 않게, 내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불행하거나 공포에 떠들어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로토닌은 평상시에 이제 배경 감정을 뭐 아주 행복하진 않더라도 무난한 정도로 잘 유지하게 하다가 뭐 좋으면 더 이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카페인이나
카페인 같은 단순 각성처럼 모든 게 이렇게 흥분하는 의미, 그러니까 신경전달물질은 얘네들이 서로 겹겹이 여러 곳, 한 곳에서 여러 병사가 투입되듯이 겹겹이 서로 이제 플러스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신경전달물질은 마이너스 같은 작용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단순 합이 아니라, 물론 이제 카페인 같이 단순 각성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타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계열이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전등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 더 밝게 비추는 이런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제 아세틸콜린은 선택적 집중의 렌즈, 그러니까 흥분한다보다는 이렇게 모니터에 RGB 어떤 이런 미니 패턴들처럼 얘네들이 어떤 더 선택적으로 조합을 이루면 모니터하는 특정 정보를 더 강조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정보를 더 잘 처리하게 하기 위한 특정 정보에 대한 어떤 선택적 집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더 큰 거고, 도파민은 이제 보상의 자석 같은 거,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거고, 세로토닌은 감정의 균형추 같은 거,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배경 감정 상태를 잘 유지하는 이런 것들,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위협 감지 후에 전투 준비,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비유를 들으시면 각각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군대 보직에 다시 한번 비유를 해드리면, 세로토닌은 군 인사나 심리전 담당관으로 정서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히스타민은 기상납탈병, 경계근무, 통계관, 이제 경계근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야간 경계 이렇게 해서 주간 경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 각성을 유지하고 주의력을 촉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히스타민 억압하는 그런 약물의 부작용 막 많이 졸립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정보 분석 장교, 전략 통신 담당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 집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 치매에 관계된 어떤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이렇게 전투 준비 경계병, 비상 상황 지휘관, 그래서 이제 맥시멈으로 최대한의 어떤 에너지를 동원을 해서 외부에 대한 어떤 대항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고, 도파민은 사기 진작 부대장이나 작전기획 참모같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가 이제 포상휴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군대 보직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결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조절이 무너져서 병사들이 쉽게 분노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이제 통제가 안 돼서 내무 사고가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무기력이 만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이 결핍됐을 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폭식증 이런 것들이 오는 거와 관련이 있고, 또 세로토닌이 과잉되면 오히려 이제 감정 반응이 무감각해지고 모든 일이 시큰둥하고 병사들이 지나치게 억제돼서 외부 자극에도 무반응을 보이는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너무 적당히 있어야 되지 너무 과하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히스타민도 기상나팔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결핍이 됐을 때는 이제 부대 전체가 나파수를 못 들어서 자꾸 늦잠 자는 이런 상황이라서 졸리고 주의력이 저하되고 이제 그런 거와 관계가 있고, 과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시로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모두 이제 자꾸 각성을 시키면 과민해지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불면이라든가 과민해지는 이런 상태로 이제 몸이 병이 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선택적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하게 되면 작전 지시가 혼선돼서 예를 들어서 명료한 명령서가 오는 게 아니라 폰트가 많이 으깨진 명령서가 오는 것처럼 이제 행동이 느려지고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전의 실패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인지기능,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최적의 어떤 맞춤에 내가 대화를 하거나 감정이 출력되거나 어떤 인지기능이 발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치매나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도하게 민감해져 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전 부대에 경보를 울리거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근경련이라든가 이제 근육 경련에도 아세틸콜린이 관계가 있고, 파킨슨 증상이라든가 과민 반응 이런 거에 이제 아세틸콜린이 관계가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랬죠. 전투 상황. 그래서 결핍 시에는 적이 침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집중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ADHD, 저혈압이나 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결핍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당연히 과잉이 되면 계속 경보가 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고혈압, 심장 두근거림 이런 것들, 불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몸에 반응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은
결핍 시에는 아무리 성과가 나도 칭찬도 없고 포상이 없으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이제 동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사라져서 무기력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 우울증,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도파민의 어떤 내용이고, 이것들이 과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상만 보고 실제적으로 업무보다는 마음은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작전을 시도하고 중독성 있는 행동을 하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병사들도 출현하고, 이런 식으로 환각이나 망상, 중독성 행동, 이런 조현병이라든가 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파민이 너무 과할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은 적당하게 우리 생리적 농도 안에서 유지가 돼야지 그게 이제 결핍되거나 과잉 시에,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하고 가장 많이 연관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히스타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족하면 졸리고, 과잉하면 너무 과민하고 잠을 못 자고, 아세틸콜린은 이제 기억력, 결핍할 때 이제 기억력이나 인지장애가 생기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이게 적당히 있어서 우리 몸을 적당히 활력을 줘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너무 과잉되면 이제 불안이나 공황장애를 느끼는 거. 도파민도 없으면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가 욕구가 없어지는 거고, 또 과잉되면 오히려 이제 중독이라든가 조증이라든가 환각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도파민이라서, 우리가 이제 정신병약에 대해서 이제 도파민에 대한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간부와 사병과 뭐 취사병과 뭐 예를 들어서 의무병과 이렇게 여러 병사들이 같이 어떤 작전에 투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당 청소를 한다고 하면 이제 간부는 지시를 할 테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해당된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어디에 파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그 해당 장소에 맞는 어떤 특정된 임무를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장에 갔을 때 간부는 통제를 하고 사병들은 이제 엎드려서 총을 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해마에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마라고 하는 곳이 작전 기록본부, 그래서 기억 형성을 하고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감지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위험이나 경계 수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강도를 더 조절을 많이 할 테고, 히스타민은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 임무보다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약간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고, 도파민은 이런 해마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세로토닌은 이제 감정에 관계된 그런 감정 필터링에 관계된 그런 기억 형성하고 관계에 대해서 또 도움을 주는 거고, 아세틸콜린은 이제 선택적 자극이나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암기 자료 편집병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따로 이제 보직을 비유를 해놨는데, 하면 이제 멈추시고 이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해마라는 곳에 가서 이 각각의 장병들이 어떤 식으로 이 기본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전도 피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것 작용, 계획이나 판단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어떤 실행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이제 보상에 따라서 그런 단계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이성을 조합하고 순서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스트레스성 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거, 또 더 센 집중력, 그런 것들, 위기상황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더 담당을 하게 되고, 세로토닌은 이 근처에서 이제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의 균형을 잘 잡아서 장기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은 괴롭더라도 미래의 큰 보상을 위해서 뭔가 현재의 충동을 억제하는 데 세로토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히스타민은 이제 각성 수준을 유지하는 집중력 부스터, 뭐 기상나팔병, 뭐 우리가 고카페인 음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아세틸콜린도 여기서 이제 외부 정보에 대해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기억, 현재 나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 공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신체 반응을 출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위기 대응 전문부대, 정찰부대 등 편도체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주된 어떤 작업장이 되겠고, 위협을 감지하고 빠르게 경보를 발령하고 공포 기억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 세로토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도파민은 이제 거기에서도 또 그 상황 안에서도 위협과 이제 보상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히스타민은 여기서 이제 경계 수준을 상승하는 역할, 아세틸콜린도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정보를 더 선명하게 기록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상하부는 실제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의 신체 반응을 실제로 유발하는 어떤 사무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하부라는 거에서는 이렇게 신체 상태에 대해서 배고픔, 수면, 체온, 성욕, 스트레스 반응 등 신체화된 반응을 일으키는 작전본부, 작전통제실, 몸에 이제 평상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도파민이 먹고 자고 성행동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동기와 관계에 대해서 작동을 하고, 세로토닌은 충동 조절하고 식욕과 공격성을 완화하고, 히스타민은 깨어있게 하고, 아세틸콜린은 이제 시상하부와 피질,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 갖고 선택적 정보를 다루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내부에서 통신을 담당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의 신호가 왔을 때 강력하게 몸에 대해서 재빠르게 막 심장과 폐를 강하게, 근육을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출을, 최종 명령서를 이제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자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파민하고 가장 관계된 어떤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도파민이 이제 측자핵을 통해서 보상이나 동기, 중독 같은 사기진작 부대, 보상이나 포상관리 본부와 같은 장소라서 이제 도파민의 주 무대가 되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보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제 세로토닌은 즉각적인 보상을 참게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유도하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부스트하는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할이고, 히스타민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세틸콜린도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이제 피질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는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각 우리가 좀 더 정밀하고 과하지 않고 딱 적절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비율을 좀 한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 번에 다 읽기는 힘드니까 이제 화면을 정지하시고 하나씩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에서 보직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동기와 이제 기상력이 무너지는 것, 병사들이 출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비유를 드릴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과도한 경계금, 외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불안해한다거나 내부의 자제력이 저하된 상태. AD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위 전달 체계가 약화돼가지고 보상 인식 저하가 돼서 업무의 집중도가 낮은 그런 상태. 조현병은 이제 현실과 분리된 정보가 이제 통신이 돼서 그걸 믿고서 따라가는 그런 상태고,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도 이제 경계병이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그런 걸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량한원 원장 엄미키였고요. 20년 넘게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술 카페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조금 약간 이름은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뇌에서 어떤 식으로 분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칵테일이 돼서 특정 부위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비율을 드렸지만, 그래도 또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고 표를 멈춰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이 순간에 좀 듭니다. 다음에도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